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최근에 나오는 기출 유형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연도 보시면요. 거의 다 1, 2년, 2, 3년? 그 정도 내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최근 기출입니다. 아마 올해 수능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193번부터 6문항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볼 문제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빗면에서 내려갈 때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움직인다. 마찰 구간을 이렇게 등속도로 움직인다. 이런 조건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내가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비보존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근데 이게 내가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텐데 운동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등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려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같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털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는 거죠. 이 상황은 좀 자주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93번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속도가 3a래요. 여기서 가속도가 3a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가속도가 2a라고 나와 있죠? 여기 2a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이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그리고 R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이런 정보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Q랑 이 최고점의 높이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TS 사이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문제 상황은 다 세팅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을 0이라고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이 H만큼 3A로 떨어지면서 가속 운동을 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속력을 V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여기서 속력도 V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내가 봐보실래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됐죠. 왜냐면 처음 높이보다, 여기 정지했잖아. 이때도 정지했잖아요. 처음 높이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만큼 감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등속으로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털린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높이가 얼만큼 떨어졌어요? h만큼 떨어졌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여기다 적어 놓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마찰 구간의 길이가 얼마였던 거야? 여기도 바로 h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찰 구간에 내려오는 동안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털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최종적인 높이가 h만큼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도 h고 PQ 사이도 h고 이 마찰 구간도 h이기 때문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속이 여기는 어때요? 그냥 V로 T초 동안 간 거죠. 근데 여기는 평속이 2분의 V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린 시간은 ET라는 것까지도 적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거냐면, 그럼 저희는 뭘 알 수 있죠? 이 가속도의 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3a라고 적어 놓은 거는 뭐예요? ET라는 시간 동안 속력을 V만큼을 증가할 수 있는 양의 가속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3a이고 2a죠. 근데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몇 대 몇인 거야? 3대 2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가속도가 3대 2인데 높이가 똑같이 h로 같잖아요. 높이가 똑같이 h로 똑같죠. 그럼 요 거리랑 이 거리의 비가 바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3이 되는 겁니다. 3s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볼까요? 내가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였어? 2분의 V로 T초 동안 간 게 2S인 거죠. 자, 2분의 V로 ET 동안 간 거. 그러니까 즉 VT가
2S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몇 S야? 3S잖아요. 그럼 얘는 몇 VT라고 쓸 수 있죠? 얘는 2분의 3VT라고 적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걸린 시간이 t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바로 2분의 3V라는 겁니다. 이 R에서 S까지 갈 때 평균 속력이 2분의 3V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점점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속도시간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 중앙값 평균 속력이 바로 뭐가 나온다고? 2분의 3V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초잖아요. t초. 그럼 이 t 동안에는 속력이 얼만큼 떨어지냐면 내가 가속도가 3A일 때는 t 동안 얼만큼 떨어져요? 2분의 V 떨어지죠. 그럼 가속도가 2A일 때는 어때요? 그때는 계산해 보시면 넘겨서 6, 그 다음에 2 곱하시면은 3t분의 v이기 때문에 내가 t초 동안에는요 속력이 3분의 v만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의 v이기 때문에 그럼 절반으로 나누시면은 6분의 v죠. 6분의 v. 그러면 이 2분의 3v에서 6분의 v만큼을 더한 게 처음 속력, 그리고 6분의 v만큼을 뺀 게 나중 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6분의 9v잖아요. 그럼 여기는 6분의 10v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6분의 8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여기 R점을 지날 때 속력이 6분의 10v, 그리고 S점을 지날 때 속력이 6분의 8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이야? 5대 4죠. 5대 4. 그럼 내가 이거를 5 라지 v, 4 라지 v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h에 대응되는 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h에 대응되는 값은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5v제곱에서 4v제곱을 빼주시면 9 라지 v제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럼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적을 수가 있죠? 그럼 16v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답은 얼마가 돼요? 9분의 16h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리고 이 마무리하는 건 이것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건데 내가 결국에 이 mgh1-mgh2라는 거는 2분의 1 mv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2 제곱이 되기 때문에 델타 h랑 누구랑 비례한다고요? 델타 v 제곱과 비례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적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높이에 대한 비를 구하시려면요 속력 제곱의 차를 구하시면은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h는 비례한다 델타 v 제곱과,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위에다가.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번 보겠습니다. 194번 같은 경우도 얘를 중요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쭉 읽어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이 HA라는 지점에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출발을 한 거고, 참고로 이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또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온 거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B는 다시 올라가서 4h까지 움직여서 정지하고 A는 4분의 h까지만 가서 정지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요, 내가 4h로가 튕겨 나온 다음에 4h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 튕겨 나온 속력을 뭐라고 설정하시면 되냐면요, EV라고 설정해 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때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4U라고 적게 됐을 때, 그럼 내가 이거를 EV라고 적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를 4K라고 적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개수가 딱 맞아요. 4랑 4.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는 방향대로 V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2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충돌 전에는 이 방향으로 V로 A랑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이 HB라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충돌을 한 걸 텐데 얘 개수비가 어때요? 제곱했을 때 개수비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포텐셜 개수비도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HB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H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돌아갔을 때 4분의 h까지 돌아가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곱했을 때 개수비가 4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A는 튕겨날 때 속력을
내가 2분의 1V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랑 B의 질량은 3대 2죠. 3대 2. 근데 A의 소극력이 3V만큼 변했어요. 속도가. 그러면 B는 얼만큼 변해야 돼요? 얘는 질량이 3m이기 때문에 얘가 3V 변했으면 얘는 2V만큼만 변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이쪽 방향으로 2분의 3V로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그냥 이 HA는 4분의 9H가 됐겠죠. 그러니까 원래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4분의 9H가 됐을 거라고. 그쵸? 근데 내가 이 마찰 구간에는요,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털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즉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사실은 더 있었어야지만 내가 내려오면서 4분의 9에 해당되는 2분의 3V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주시면 되냐면 이 잃어버린 마찰 구간을 써주시면요, 3H가 나온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HA분의 HB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얘도 가속도가 여기는 3A, 여기는 2A라고 나와 있으니까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3A, 2A. 그러면 이쪽으로 받는 힘은 얼마죠? 3MA가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받는 힘은 4MA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가속도가 3대2라는 거는 G 사인 세타 값이 3대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같은 높이에 대응되는 얘 B랑 여기 R부터 S까지의 거리 B가 바로 2대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가 2칸이라고 가정하자면 여기는 3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Q까지 올라가서 실이 끊어진대요. 실이 끊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서 실이 딱 끊어질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쭉 읽어보시면 운동에너지,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에너지의 2배래요. 그럼 이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에너지를 K라고 쓴다면 내가 여기서 실이 끊긴 다음에 A는 어떻게 돼요? A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도달하겠죠. 그때 EK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찰 구간에서는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등속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운동에너지나 여기서 운동에너지나 전부 다 K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기점이 어디냐면 실이 끊기는 그 기점이죠.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P에서 Q까지 갈 때를 여기 2칸이니까 저희가 ES라고 나오죠. ES. 그럼 ES 동안에 운동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럼 그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여기 4MA고 여기는 3MA예요. 그쵸? 그러면 합력은 얼마가 돼? 오른쪽 방향으로 MA가 되고 질량이 3M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3분의 A입니다. 그러면 A의 합력이 얼마야? 3분의 1MA가 되고 얘는 3분의 2MA가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Q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요, 이 합력을 가지고 ES만큼을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MAS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죠? B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2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3분의 4MAS입니다.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A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운동에너지가 3분의 2MAS죠?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때도 운동에너지는 똑같을 때고, 여기서 어떻게 돼? 쭉 내려와서 EK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해준 거야? 지금 내가 높이가 H2잖아요. 운동에너지가 3분의 2MAS는. 근데 여기서 이 포텐셜을 써가지고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거라고. 그럼 포텐셜 얼만큼 사용한 거죠? H2만큼을 사용했더니 얘가 EK가 된 거라고요. 그럼 B는 어때요? B는 여기까지 왔을 때가 3분의 4MAS였죠. 근데 이제는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길이 S만큼은 혼자 움직일 거란 말이야. B가 빗면 힘을 받아가지고. 근데 B의 가속도는 2A이고 그리고 얘는 2M이죠. 그러면 4MA이기 때문에 4MA로 S만큼을 추가적으로 운동에너지가 증가할 거라고요.
4MAS. 그게 바로 이 S점에서 운동에너지가 되고 그 운동에너지를 우리는 K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계산해 볼까요? 이거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6이죠. 그러면 K는 3분의 16 MAS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32 MAS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넘겨보시면은 얘가 뭐가 어디에 대응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보시면 3분의 30이니까 10 MAS가 되죠. 10 MAS. 그럼 얘는 10 MAS에 대응되는 MgH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H1에 대한 건데, 그럼 이 H1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보시면 여기 Q에서 운동에너지가 얼마였냐면 3분의 2 MAS였잖아요. 3분의 2 MAS.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같은 위치에서도 3분의 2 MAS가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이 3분의 2 MAS에서 이때는 A가 실이 끊어진 이유니까 3MA라는 빗면임을 온전히 혼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3분의 2 MAS만을 들고 있는데 이때 ES만큼을 빗면임을 그대로 갖고 이동하기 때문에 6MAS만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6MAS는 계산해보시면 3분의 18이니까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3분의 20 MAS가 돼요.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와서 뭐가 된 거야? 이때 운동에너지가 2K니까 아까 전에 구했죠. 3분의 32 MAS라고. 3분의 32 MAS. 그럼 내가 여기 중간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운동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3분의 12만큼 MAS가 증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MgH1에 해당되는 운동에너지는 3분의 12, 즉 4MAS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H1분의 H2는 얘분의 얘기 때문에 4분의 10, 즉 2분의 5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이고요. 우선 조건을 한번 봐보죠. 내가 P에서 물체를 가만히 놔가지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근데 Q를 지날 때 속력은 V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래요. 우리 이런 조건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중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가 얘기하는 거는 합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중력이 A의 합력의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A의 중력은 이 아래 방향으로 mg가 되겠죠. 그럼 A의 합력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 mg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 합력이 4분의 1g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의 가속도는 4분의 1g가 된다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C의 질량까지 구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전체 질량 모르니까 여기 라지 M으로 둔다면, 그러면 2M 플러스 라지 M이 전체 질량이고, 그리고 전체 힘은 얼마죠?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 그게 바로 4분의 1G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은 4 라지 M 마이너스 4 스몰 m은 2M 플러스 라지 M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라지 M은 2M이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M이었구나.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운동에너지는 R에서가 Q의 3배라는 걸 보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속력을 뭐라고 두면 돼요? 루트 3V라고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제곱했을 때 1대 3이 되니까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B가 R을 지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의 순간에서 C의 운동에너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MGL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L이 뭔지를 파악을 해볼 건데, L은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Q랑 R 사이 거리가 L이라고 나와 있어요. Q랑 R 사이 거리가 L이라고요. 그쵸? 자, 그럼 이때 운동에너지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PQ 때 이 PQ의 거리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정지에 있고요. 여기선 V고요. 여기선 루트 3V죠. 그럼 거리 구할 때 등가속도 몇 번 공식 쓰면 되죠? 3번 공식 쓰면 되겠죠? EAS. 그러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게 2V제곱이 되고,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게 V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리는 2분의 L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C의 운동에너지는 C의 합력이 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얼마가 나와요? 가속도가 4분의 1G고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2분의 1mg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mg라는 합력으로 내가 총 2분의 3L이라는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mg 곱하기 2분의 3L을 곱하시면은 4분의 3mgl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거를 아니죠. 1번이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조건 좀 읽어보시면요.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 1과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4배로 같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서 내가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인다고 나와 있죠. 일정한 속력 V. 그러면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털리는 거예요? 이거의 포텐셜만큼 털리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는 거를 마이너스 U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의 4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속력이 V일 때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4분의 U라고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통과한 후에도 속력은 어차피 등속으로 내려왔을 거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도 4분의 U가 되겠죠. 심지어 이때도 어때요? 속력이 V이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도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U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R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마찰 구간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털려요?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요만큼이 털려야 아니죠. 여기는 그냥 U만큼 털리는 거죠. U만큼이 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를 그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놔보자고. 지금 이 빨간 색깔 선을.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가 4분의 U고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예요? 그냥 U가 되겠죠. 그쵸? 그럼 내가 총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는 4분의 5U라는 건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겠죠.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겠어요? 이만큼을 빼앗겼기 때문에 4분의 5U가 된 것이므로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4분의 9U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기준선을 내가 R점으로 놨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의 몰빵이 돼요. 근데 내가 V일 때 운동 에너지를 4분의 U라고 놨죠. 9배가 커졌네요. 운동 에너지가. 그럼 속력은 3배가 컸다는 거기 때문에 이 R에서 속력은 3V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자, 내가 처음에 여기서 정지한 물체를 딱 놔줬더니 쭉 내려가서 마찰 구간 H2를 지나서 여기서 정지했다가 이 상태로 다시 내려가니까 또 마찰 구간을 지나서 Q점에 정지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조건 보면은 가랑 나에서 마찰 구간에서 A의 속력은 둘 다 감소한대요. 이것도 괜히 준 조건이 아니겠죠. 속력이 감소한다. 그리고 가속도 크기는 각각 3A랑 A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가속도는 3A로 감소했던 거고, 즉 아래 방향으로 3A였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도 내려갈 때니까 감소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A였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다. 역학적 손실된 거는 서로 같다라는 조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애초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속력이 감소하고 그때 가속도비가 3대 1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괜히 줬을 리가 없다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우선 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올라가고 있을 때는 힘을 받아요. 첫 번째는 아래쪽으로 빗면 힘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수하게 마찰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마찰력도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갈 때는 이때는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 이쪽으로 작용하고요. 빗면 힘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마찰력과 빗면 힘을 더한 값, 자 봐보세요. 마찰력과 그리고 이 빗면 힘을 더한 값이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가속도 3A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저는 3F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요. 마찰력과 빗면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가속도는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빗면 힘보다 더 컸던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마찰력에서 누굴 빼줘야 돼요?
빗면임을 빼줘야겠죠. 그럼 뭐가 나오죠? 마찰력에서 빗면임을 뺐을 때 A에 대응되는 힘이기 때문에 F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은 뭐라 할 수 있어? 마찰력은 어디에 대응돼? EF에 대응되고, 그리고 빗면임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예요? 빗면임은 F에 대응된다는 것까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한번 털리고, 그러니까 가에서 한번 털리고 나에서 한번 털리는다는 건데, 내가 최종적으로 이 P에 있던 게 Q에 가서 멈췄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털린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털린 거의 최종은요, mgh1이 되는 겁니다. mgh1.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자, 내가 이 마찰력을 EF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털린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랑 여기서 요 거리를 내가 S라고 나올까? S? 그럼 어떻게 되죠? S라고 두면은 EF로 S만큼 몇 번 털린 거예요? 그걸로 2번 털린 건데, 그럼 이게 바로 얘랑 같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F랑 S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F라는 빗면임을 S 동안 받았더니 MgH2만큼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빗면임을 봐보세요. 빗면임을 얘로 이걸 받았더니 얼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이 변하는 거야? MgH2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 대신에 뭘 적어줄 수 있어? MgH2를 적어주시면 MgH1은 4 곱하기 MgH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율이 4대 1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물론 이 파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용수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본 강의를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찍는 수업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는 단순히 문제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중에 올릴 강의는 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떠올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형과 저런 유형은 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히 촬영하는 거를 한 번 더 나중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것까지 좀 학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